가실이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는 구비문학, 구전문학, 적책문학이라고 하고 연 부분이 있어요. 무슨 책? 분연체, 분절체 여기까지는 외우시고 대체로 3, 3, 6조의 상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민요조. 시적 상황은 대상의 부재, 이별을 소재로 하는데 3년에 보면 체념하잖아요. 이별을 수용한다, 거부한다? 수용한다. 그래서 맨 밑에 왼쪽에 맨 밑에 보시면 소극적, 자기 희생적 태도라는 거 네모 칸에 보여요? 그거 조심하세요. 자, 근데 이제 기원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위에 보면 돌아오기를 소망함, 이걸 기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따가 진달래꽃, 가실이 서경별곡 순서로 정리할 거예요. 자, 5조. 자, 화자의 기원이 있다라는 거 1번에 맨 마지막에 보면 화자의 기원이 있죠? 그거 조심하시고 2번에 1번 이거 나오는 굉장히 높은데 거기서 믿음을 조성한다, 시적 가문을 북돋는다, 흥을 돋는다 더 좋고요. 통일성 부여, 연연 장수 문제라고 했는데 그 중에 통일성 부여는 어느 것만 해당된다? 오른쪽 것만 해당한다. 왜냐면 나눠는 규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학교에서 혹시 오지선다고 해가지고 이걸 맞는 걸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다른 선택 좀 보셔야 돼요. 보시는데 이거는 맞을까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위 증지가 대명사가 요거만 하는 거예요. 각 연의 내용을 정리해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려요? 틀린 거 같지? 왜 틀렸을까요? 정리해준다 그러면 각 연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까 후렴구도 조금씩 바뀌어야죠. 근데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각 연의 내용을 정리한다 그러면 틀려요. 수능에서 정답이 됐던 거는요, 청산별곡하고 나오는데 정답은 공통점이었거든. 공통점 찾는 거였는데 그때 공통점은 통일성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 증지가 대표성인데 여기를 기억 이렇게 밑줄 쳐놓고 다른 작품 청산별곡 같은 거를 또는 정정의 함수 이런 걸 주고 후렴구에 밑줄 친 다음에 니은 이렇게 놓고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을 하나 준 거 그러면 뭐예요? 통일성을 부여한다. 이거예요. 음악성을 준다도 맞고요. 응? 자, 2번 편입되는 과정에 정치를 선전하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과 관련이 없는 태평성대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칠한다면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 자, 이거는 관련된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적층성이라고도 해요. 써볼까요? 적층성. 언급 안 하셨으면 너무 중요하게 볼 건 없는데 아리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아리랑이 몇 개나 된다더라. 내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네. 아리랑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대. 지금. 그래서 몇천 편이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내용이 막 추가가 계속 되는 거예요. 무슨 성? 적층성. 쌓인 적자. 적설량 그럼 뭐죠? 눈이 쌓이는 양. 그죠? 적이 쌓다라는 거. 적분. 미분과 적분. 적도 쌓는다라는 뜻이에요. 전해주는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 주제의식 이런 것들이 쌓인다고 해서 적층문학이라고 해요. 넘어갈게요. 자, 진달래꽃. 순서는 가시리가 먼저니까 가시리를 했지만 이따 순서 작품 정리할 때는 진달래꽃, 가시리, 서경별곡 순서를 할 거예요. 화자의 태도가 점점점 강해져요. 가시리 해볼게요. 왼쪽 맨 위에 여덟 활용해가지고 한 4줄 정도 생각할게요. 1번. 형식상으로는 형식상 7, 5조의 전통적 3음보율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얘를? 민요조. 글씨 안 보일 것 같다 화면으로는. 파란색으로 수정할게요. 얘들아 잠깐 7호조인데 3음보예요? 7호면
여러분도 지금 잘 안 보이나요? 글씨? 네, 보여요. 추론은 두 개잖아. 근데 얘를 3, 4로 쪼개서 뒤에 5가 또 붙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4, 3, 5 이렇게 붙는 거예요. 여기 앞에가 7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꼭 7은 꼭 글자 수를 말하는 건 아닌데 길이거든요. 길게 짧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 4, 5라면 짧게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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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좀 더 길게 뭐 이렇게 쓴다라는 건데 사문물이에요. 그리고 조심할 때 전통적인 요즘은 이렇게는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 7호조의 상문물 그럼 틀려요. 7호조는 전통이 아니에요. 상문물은 전통인데 7호는 전통이 아니에요. 요거는 191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7호조의 상문물 그럼 틀려요. 진짜 학생들 함정 빠뜨리려면 이렇게 해서 되는 학교도 내가 본 적은 있긴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못 봤으니까 그럼 해주세요. 뭐가 전통이에요? 상고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좀 안 보일까봐 파란색으로 적는 거예요. 자, 내용상으로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사실 이게 전통이냐 정한의 정서를 다뤘다라는 건데 한이 뭔가 풀리지 않고 마음에 쌓이는 게 한이에요. 저기 우리 민족 전통적 정서인가요? 라고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거는 일종의 신민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깨고 있는 중이고 서정주 시인이 죽은 지 이제 20년 얼마나 됐지? 죽은 지 오래 안 됐어요. 그 양반이 현대문학계 문단에 등단시키고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문단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직 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앞으로 한 20년, 20년 더 지나면 이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작품만큼 어쨌든 이런 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자, 이거는 다른 문제고 이렇게 1번.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하지. 대상의 부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대상의 부재 했었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영시하고는 또 다르게 대상의 부재를 다루는데 재회 가능성이 회복 가능성이 대개는 없어요. 이건 없다고까지 말하긴 그렇고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언급 안 돼 있다고 하는 게 맞겠다. 얘는 언급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해 정서로 가는 거예요. 네? 한영은 극복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극복 의지도 돼요. 세 번째, 화자는 전통적 인고는 고통을 참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의 여인상. 한마디로 여성 화자예요. 네 번째는 화자의 정서음이 어떻게 될 거냐 할 건데 그건 본문하면서 할게요. 1년 좀 빠르나요?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상충곡은 제가 찍어놓은 게 저번 타임 시간에 내신으로 맞춘 건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뭐 내신이랑 뭐 비슷하니까 후반부는 찍어놓은 게 있어서 일단 추가로 같이 보내드릴게요. 못 끝내면 1년 가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여기하고 사연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똑같죠? 근데 3회는 다르죠? 그죠? 1년과 사연 둘 중에 하나에다가 1 더하기 사연 이렇게 하셔가지고 변형된이라는 말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변형된 수미 상관 학교에서 무슨 말 많이 쓰시나요? 수미상응? 수미상관? 수미상응? 네 가지 다 같은 말이에요. 응? 크게 봐서 반복과 변주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반복해서 살짝 바꿨다는 거예요. 반복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운율을 형성해요. 그리고 2번 이상 반복됐기 때문에 의미를 강조해요. 세 번째, 앞뒤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형식적 안정감을 줘요. 보통 여기까지 하면 돼.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오주선단을 만들기 위해서 시적 여운을 준다. 혹시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플러스 사연이 그러니까 1연이랑 사연이랑 뜻이에요. 그래 맞아.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서로 관계가 있다. 되시죠? 근데 마지막 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변주라는 말을 써요. 보통 그 변주된 부분에서 주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가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주제를 알 수 있어요. 가볼게요. 나볼게요. 가실.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럼 부재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부재가 아니죠? 부재를 뭐 했어요? 가정했어요. 우측의 특징에 보면 이별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은요, 니을은 나와요. 가신다면 가정법 이렇게 되네. 가정적 미래예요. 가정. 요거를 말을 좀 어렵게 해가지고 가정이라고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선언적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원래 선언적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뜻도 아니에요. 경험 이전이다 이런 뜻을 그냥 쓴 거예요. 선언적 이별 이렇게 말을 쓸 수 있어요. 선언적 이별. 처음에 쓴 사람이 말을 잘못 썼는데 이렇게 쭉 받아들여서 쓰이는 거예요. 선언적 이별. 이거 선천적인데요.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이별을 소진했다. 그냥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말없이 말없이 첫 번째는요. 일단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말없이 할 때 미련 없이 보내드릴게 그런 뜻일까요? 미련 없이 이런 거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없이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원망 없이 된 거죠. 그럼 이 시에는 원망이 없는 거예요. 아까 가시를 책에서 원망이 있는 걸로 했잖아요. 원래는 둘 다 원망이 없고 서경별곡에서는 원망이 나와요. 아리랑과 서경별곡 원망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책에 가시리도 원망하는 걸 했으니까 일단은 물어보세요. 질문하셔야 돼요. 이걸 남을 탓하는 그런 뜻의 원망인가요? 여쭤보세요. 그 선생님들끼리 의논할 거예요. 없는 걸 합시다, 있는 걸 합시다. 통일 한문을 우리는 이번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고 두 번째 1번 이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순종과 천연의 자세. 그러면 이별을 거부하고 있어요? 수용하고 있어요? 여기 써야 돼요. 이별을 수용했어요. 천연의 자세예요. 그 가시리하고 공통된 화자의 태도가 비슷하죠? 두 번째, 내면의 고통을 강조하는 반응. 이거는 인정 못하겠어요. 근데 뭐 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외부 시험 이렇게 나왔을 때 반응 그럼 틀려요. 안 돼요. 천재가 책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상한 건데 선생님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책하고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요새는 그 뭐지? 나가서 따로 학습하고 이런 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걔들이 수업을 못 들으면 자소서를 공부할 거 아니에요? 교사를 보고할 거란 말이지. 근데 거기에 떡하니 반어가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반어가 아니라고 그러면 시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틀려도 그냥 책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직설로 보는 게 맞아요. 이거 속으로 내가 원망하자고 보내고 근데 새끼야 너 나중에 응? 밤길 조심해 뒤통수 조심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직설이에요 사실. 응? 다만 이제 속으로는 슬픈 마음이 있다. 그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없이가 반대인가? 그건 아닌데. 슬프지만 원망하지 않고 보낼게요. 이게 반응이에요, 직설이지. 그렇잖아요? 따지지 마. 책임들 해. 책임들 하세요. 자, 1년, 체념이에요. 2연, 영변의 약산. 옆에 쓰세요. 고유 명사. 약산이 진달래 꽃이 유명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약산이 화자와 민과의
추억의 공간일 수도 있어요. 나 좀 봐라 이래서 뛰어다니는 그런 공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공간의 이름을 딱 얘기하면 누구씨 제가 약산에 가서 직접 캐온 거예요. 당신하고 그 사랑을 나눴던 곳을 캐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추억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약산을 말했을 수 있는데 자, 고유명사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향토적 서정성을 높여줘요. 좀 더 구체적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녀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순이가 보고 싶다 이러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시골찬 느낌이 나죠? 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영변 약산에 있는 영변의 약산의 진달래꽃 약산에 있는 진달래꽃 이런 식이에요. 자, 에 있는 이런 거 옆에 쓸까요? 영변의 약산 명사 진달래꽃 명사 왜 명사로 쓰고 있는 이런 말 뺐을까? 뭐 하려고 뺐을까? 요거 시간 맞추려고 원리를 고려해서 뺀 거예요. 진달래꽃 자 그거 화자의 분신 사람과 환의 표상 그랬는데 화자의 분신 자체가 화자일 수도 있어요. 사랑의 뜻도 되고요. 한도 되고요. 정성도 돼요. 사랑, 한, 정성 하나 더 쓸게요. 근데 이 연마다 다른 거라 요 이연만 따지면 정성이 더 가까워요. 왜냐면 그 밑에 보면 꽃질, 아름이 뭔지 알죠? 이만큼 아름이요. 이렇게 한두 개가 드는 게 아니고 내가 딸 수 있는 따박도 따다가 드릴게요.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정성껏 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거 산화공덕이라는 거 있죠. 자, 내신이니까 외우셔야 되는데 산화는 꽃을 흩뿌리다. 덕을 쌓느라 이런 뜻인데 이게 도솔가라고 하는 향가와 관련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혹시나 산화공덕이 있기 때문에 옆에 추궁을 했죠. 옆에다가 참고 도솔가. 추관이 뭐예요? 아 내가 기원한다 이런 뜻인데요. 오랜만에 들이 하나 빼먹었네 여기서. 자, 제재를 빼먹었네. 제재를 중심 소재를 빼먹었네. 중심 소재를 이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심 소재를 요거 중심 소재를 이게 아니고 진달래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참고로 쓸게요. 참고 그 산화공덕 있었죠? 거기다가 참고 제재를 진달래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달래꽃인데 진달래꽃을 보면 자, 이 진달래꽃과 관련되는 것이 노래가 도솔가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거기서 꽃이 흩뿌려져서 앞길을 축하해주고 기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재면에서 공통될 수 있는 노래가 도솔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요즘 거의 안 나와요. 산화공덕이 써있어서 써드렸고 자, 1년은 체념, 2년은 축원, 축복 이렇게 쓰시면 돼요. 축복 3년 가시는 이거 쓰면 나왔던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님이 그게 원래는 가시는 걸음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었대요. 가시는 걸음마다 놓은 그 꽃을 놓은 내가 놓았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놓인 그랬죠? 수동태로 바뀐 거예요. 피동문이지 피동문. 응? 그게 수능에 나왔었어요. 그러나 주체는 안 바뀌어요. 놓인 그 꽃을 사실은 2년의 진달래꽃이 아니고 3년의 꽃을 시적화재 분신으로 보통 잡아요. 이런 거다. 꽃을 이렇게 뿌리면서 앞날 축복해주고 그 꽃을 밟으며 가라고 하는데 꽃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죠. 그럴 때 아까 엎드렸다고 쳐보세요. 자, 내 등을 밟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의 진달래꽃 꽃이 시적화재 분신에서 가까워요.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잘못됐네. 근데 책에는 2년에 있는 진달래꽃을 분신을 해놨잖아요. 그게 일단 맞는 걸 합시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야, 여자가 앞에 엎드렸어. 그러면 등 딱 밟고 갈 거예요? 겁나죠? 미안하잖아요. 미안해서라도 못 밟고 가겠다. 근데 만약에 밟고 갔다? 개새끼죠. 응? 그럼 여자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 발자국이 등이 찍히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찍히는 거죠. 한이 서리는 거예요.
그럼 원만이라는 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당연히. 근데 안 하고 보내주잖아요. 일반적인 여성의 태도하고 다르죠. 그래서 역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역설이 되는지 지금 내가 말을 했어도 못 알아듣겠죠? 역설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고3에서도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원래 역설은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 태도, 행동하고 반대되는 게 역설이에요. 예수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 그러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보통? 이 개새끼 덤벼들 거 아니에요. 근데 왼쪽 뺨을 대줘서 성경을 표화시킨다는 거예요.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그렇게 못해요. 그죠? 차가 막혀 그러면 막 가고 어떡하고 시간 막 빨리 가려고 하고 욕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 빨리 가다 보니 사고 나 뿌듯하게 간다. 그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 그래서 차라리 뭐랄까 책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거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긍정적이죠. 역설적 사고예요.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르죠. 원래 이게 역설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설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를 버리고 가는데 축복해준다는 그 상황 자체가 역설인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어디가 시험에 나오냐면 사뿐히 들여박고 이걸 갖고 돼요. 자, 들여박는 거는 담배불 끌 때 발로 비비적거리는 게 들여박을 거예요. 사뿐히 들여박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앞뒤가 모순된다고 역설을 내는 건데 이거는 주제의식을 만들어내는데 연결시켜서 말하면 역설이라는 걸 인정하겠는데 그 자체가 그냥 모순영역이다. 그것도 모순영역이 맞긴 맞는데 이게 주제와 관련된 큰 무슨 기여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인터넷에 떠돌던 내용인데 어느 순간 교과서로 들어왔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10년은 됐어요. 누군가의 논문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주제와 크게 관련되진 않아요. 또는 주제와 관련되게 설명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역설은 아니지만 낼 수는 있어요. 사뿐이와 들여가 안 맞기 때문에 들여가 안 맞기 때문에 역설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로는요 모순, 형용이라는 말 쓸 수 있어요. 이거 나올 확률이 꽤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만 나올 확률이 꽤 높아요. 형용을 꾸며준다고요. 모순은 앞뒤가 안 맞는다. 여러분 아는 거 있을 텐데 찬란한 슬픔의 봄 들어봤죠? 뭐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용어 정의집을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모순의 역설에 해당이 되는 걸 다 합쳐가 10개 정도 써놨어요. 거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 나올 거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해만 하고 넘어갑시다. 찬란한 슬픔의 봄. 모란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1년 내내 기다린 모란이 떨어졌기 때문에 슬퍼요. 그래도 꽃이 떨어지는 모습 자체는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데 얘는 부정적인 이미지고 얘는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요. 모순 형용이에요. 자, 근데 얘보단 맨 마지막 흘리우리다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사뿐히 들어갈 거 가져서 희생이에요. 희생뿐만 아니라 희생. 나우역도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안 있는 흘리우리다. 마지막 죽어도 안 있는 흘리우리다. 한자어로는 이 불비라고 하고요. 애자가 슬플 애자고 비자도 슬플 비자인데 앞에는 애자는 형용사고요. 뒤에는 비자는 동사예요. 그래서 슬프지만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다. 원래는 기쁘지만 기쁨을 표현하지 않는다. 슬프지만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다. 이 구절에서 이 불비를 따온 거고요. 맨 끝에 비자 대신에 상자, 앞을 상자를 쓸 때도 있어요. 이 불상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죽어도라는 말을 한 거 보면 님이 떠나가는 건 나한테 되게 아픈 일인 거죠. 그러면 슬플까요? 슬플까요? 슬프겠죠. 근데 슬픔을 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표현으로는 눈물 흘리지 않겠다? 뜻은 속으로 펑펑 울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어로 봐요. 역설 아니에요. 반어예요. 요거 하나 적으면 돼. 추가. 똑같은 김소월 시인데요. 먼 후일 나오는 굉장히 높아요. 먼 후일 그때 내 말이 잊었느냐. 먼 후일이라는 시예요.
여기가 관어예요. 30년 있다가 사랑하던 사람을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났어요. 누구시? 불러서 어머 누구시? 기억해요? 몰라요. 하겠다는 건데 그럼 남자가 서운한데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헤어진 거에 바로 잊은 건 아니고요. 10년쯤 있다 잊어먹었어요. 그 남자가 그래도 서운해요. 20년쯤 있다 잊어먹었어요. 그래도 서운해요. 당신 보기 직전에 잊어먹었어요. 내가 길을 걸어갈 때까지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불러서 돌아보는 순간 잊어먹었어요.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30년 후에까지 기억하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정도가 반어예요. 이해되겠어요? 반어법 질문 나옵니다. 4개를 역설법 주고 하나를 반어를 줄 수도 있어요. 거꾸로 반어 4개 주고 역설 준 다음에 틀린 것은 다른 것을 이렇게 낼 수도 있겠지. 네? 마지막 인구의 의지. 다른 말로 초급. 써보세요. 초급. 왜 그랬을까요? 초급. 인구의 의지까지는 괜찮네요. 인구는 고통을 인내한다라는 건데 인구의 의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요즘 책들에는 극복으로 나와요. 극복. 여러분들도 극복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극복과 초급은 달라요. 인구의 의지라는 건 헤어진 슬픔을 계속 찾는다는 거잖아요. 초급은 그 아픔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극복은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극복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군대가 여자친구가 따라왔어요. 울고 막 뻐뜩게 우는 여자애가 있고 옆에 있는 여자애는 쿨해. 조심히 따라와 이러고 가는 애가 있어요. 누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느냐? 누가 거꾸로 신을 것 같아? 우는 애가 그렇대. 백발백중이래. 왜 그럴까요? 왜 우는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슬픈 걸 표현하면 얘는 마지막이라서 우는 거예요. 엄마는 예외. 엄마는 우는 이유는 애가 고생할까 봐 우는 거고요. 걱정돼서 우는 거고요. 얘는 걱정보다 얘 혼자 못 있는 기집애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내고 딴 새끼를 통해서 극복할 거예요. 이건 극복이에요. 이건 초극이 아니에요. 달라요. 초극은 슬프지만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초극이에요. 근데 너 다른 노팽이를 통해서 그 슬픔을 잊는다. 그건 극복이에요. 다르죠? 근데 지금 학생들 초급과 극복 구분해주면 어차피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이 그냥 극복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이 시가 되게 쉬운 거예요. 초급과 극복도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아마 극복도 맞게 해줬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극복이라고 하면 되나요? 극복 안 나오잖아요. 인구의 의지랑은 달라요. 한번 미리 질문하셔야 돼요. 네. 극복하려고 하면 맞게 해야 될까요? 어떨까? 그러면 선생님 별로 해줄 거예요. 응? 그리고 요즘 책들은 극복을 대개는 맞게 해요. 문제 푸실 때 보면 굳이 구분 안 해놨을 거니까 극복을 대개는 맞게 하셔도 될 거예요. 응? 자, 정설 변화, 체념, 이 제일 첫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 축복, 희생, 사랑도 돼요. 마지막 초급, 인구예요. 자, 7조. 1년에 1번에 2번, 1번 보세요. 꽃을 뿌리는 이유. 축복하는 것 같아. 축복 색같이 가세요. 자, 2번. 뜻이 뭔 뜻이래요? 사실 많이 아플 것이다 라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사실 그렇게 하면 전체 역설인 건 맞아요. 전체 역설이 맞는데 꾸며주는 말 요것만 가지고 역설 보면 참 설명이 지엽적이라는 거예요. 2번, 네 1번 수미상관, 변형된 수미상관이었죠? 아까 운율형상, 의미강도, 형태적 안정감, 시적 여운, 오지선답을 낼 수 있겠네요. 중요해요 이거.
2번 일련과 산에서 화자의 심리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고조되는 거죠. 산에서는 고조되는 슬픔을 꾹꾹 눌러 참으면 마음이 들어간다. 색깔 칠해볼까요? 고조되는 슬픔을 참는다. 아, 이것도 조심해야겠네요. 1년은 체념 소극적이고요. 사연은 의지적, 적극적 심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조심할 게 적극적 심리예요. 응? 적극적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다. 적극적 행동은 뭐 해야 될까요? 잡는 거예요. 안 나왔어요. 속지면 안 돼요. 응? 다음 앞에는 가시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가시라고. 아이씨. 자, 이거 내가 정리해주는 거 괜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조금 이따 할 건데, 뒤에 아리랑이 나오거든요? 아리랑이 나오는데, 보고 할까요? 아니, 보고 합시다. 보고서. 자, 펴보세요. 자, 맨 왼쪽에 가실이 진달래 꽃인 아리랑 그랬는데, 아리랑 위에 거 먼저 볼게. 자, 아리랑 끊고, 아리랑 끊고, 아라리요 끊고, 끊어보세요. 아리랑 끊고, 아리랑 끊고, 아라리요 끊고. 거기까지 호흡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 몇 음보고 해요, 이게 지금? 3음보. 3음보가 반복되면 3음보 율 그래. 주제 보세요. 이별의 슬픔과 안타까움. 아리랑은 전국에, 자, 이별의 슬픔. 대상의 부재를 바탕으로 한 거. 대상의 부재. 이별이에요. 서당민으로 3문보 읽고 지는 거 일단 3문보 색깔 칠하시고요.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님은 발변할 것이라며 색깔이 버리고 떠나는 님은 발변할 것이라며 일종의 협박 또는 저주를 하는데 밑줄 밑에 원망의 감정 이 원망이 노골적으로 도면한다. 원망의 감정 중요해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다. 그럼 비교한 거 볼게. 이별의 상황 대상의 부재 다른 말로 다 공통이에요. 가시리, 진달래꽃, 시나리아 전부 다 여성 화자예요. 안 나와 있네. 좀 빨리. 여성 화자예요. 여성 화자. 가시리, 님을 붙잡으며 마음의 상은 나를 돌아가고 두려워 님을 두려워 님을 부려진다. 꽃을 뿌려준다. 원망하며 색깔이 자, 시나리아 원망하며 당신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진달래꽃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속마음을 그렇다는 거죠. 반어고요. 당신 내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긴 한데 너무 차이가 나겠다. 진달래꽃 조심할 게 진달래꽃을 마음으로는 적극적 표현. 그렇게 떠났잖아요. 뭐라고 썼어? 어디 썼죠? 맨 밑에 나도 색깔 칠해야 되겠다. 어디 썼죠? 의지적, 적극적 심리 색깔 칠했죠?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잡는 행동을 하진 않았죠? 적극적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 진달래꽃, 가시리, 그 다음에 여기 아리랑 나오는데 석양벌곡을 묶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손인을 이쪽에 묶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시를 둘 다 배우니까 이러면 다 대상의 부재고 여성 화자인 건 맞아요. 맞는데 얘는 체념을 해요. 얘 체념했어요. 돌아오라고 했죠. 여기 기원이 없어요. 그죠? 얘는 체념도 안 해요. 또 죽어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원하는 거예요. 원망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책에서는 여기를 원망한 걸 했어요. 그죠?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없는데 수는 없는 걸 했어요. 근데 책에서 했으니까 원망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다음 여기 적극적 심리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소극적, 이거는 태도예요. 태도. 소극적 심리가 아니고 적극적 행동은 아니. 이게 지금 다른 책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문제 푸시다 보시 독도 문제 같은 거 푸실 때 소극적 심리가 맞는 게 아니고 적극적 심리. 내신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외국 모의고사 잘 보는 애들이 이거 보면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이쪽으로 갈수록 소극적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적극적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심리라 그렇다는 심리라. 조심하실게요. 이거 반드시 여쭤보셔야 돼요. 네. 오케이? 만약에 이런 의미로 만약에 선생님들이 해주신다면 진달래 꽃하고 아리랑의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이. 그죠? 묶어서 낼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에서 미리 기준을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문제를 푸실 때 그냥 무시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책에서는 이건 아니야. 틀린 거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248쪽) 보세요. 자, 2-1번 아리랑 몇 분모율? 3분모율. 다른 말로 민요조. 민요는 3분모율 민요가 있고요. 4분모율 민요가 있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3분모율, 4분모율은 다 민요조예요. 2번 가번 시조예요. 몇 분모율? 색깔 칠하세요. 해제 보면 4분모. 10쪽. 10쪽에 학습활동 괄호 2번 4분모 색깔 7쪽 이화 동그라미 월배 동그라미 은한 동그라미 공통점 옆에 쓰세요. 전부 다 동그라미 치고 전부 다 흰색이에요. 연약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애상적 분위기 조성. 애상적 분위기 애상은요 슬플 애자에다가 아플 상자에 아픔을 느낄 정도 슬프다 이런 뜻이어서 애상적 분위기. 이화 월배 은하 이 세 가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화 백꽃이거든요. 백꽃 언제 필까요? 봄에 펴요. 이화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이기도 해요. 봄이고요. 은하는 은하수예요. 삼경 밤 7, 9, 11,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가 삼경이에요. 깊은 밤이에요. 일지춘심 봄에 느끼는 마음을 자교 소적세고요. 전통적으로 소적세가 나오면 정한의 정서를 환기한다 그래요. 환기는 떠오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한의 정서 환기.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죠? 하셨죠? 정한의 정서 환기. 다정도 병인 명하여 잠 못 들어 한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한자어로 전전 반측 그래요. 구를 전자예요. 반대쪽 측면 어깨로 구른다 이런 뜻이에요. 잠을 못 이루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걸 말해요. 주제는 그 위에 있는데 그냥 봄날밤에 느끼는 애상적 정서 이게 주제예요. 봄밤의 애상적 정서. 봄밤의 애상적 정서. 요거는 특별히 이별을 소재로 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별 소재는 아니에요. 애상적인 건 맞을 수 있어요. 같은데 조금 집중력이 떨어졌나요? 조금 이따 요거 하고서 잠깐 1, 2분만 화장실 갔다 오셔서 잠깐 드실게요. 자, 그 다음에 나번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tö라하고 해서 사음보예요. 얘는 자유시예요. 자유시인데 전통적인 어떤 3번, 4번 이런 전통적 율격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으로 좀 묶은 거예요. 4번 율격 색깔 칠하시고요. 하늘은 날더러 구름 세모, 땅은 날더러 바람 세모. 세모 친 것은 떠돌이 삶이에요. 유랑의 삶이에요. 유랑 떠돌이 삶. 청룡, 흑룡, 요거는 이제 그 목기장터에 전해져 오는 전설이에요. 청룡, 흑룡 떠서 저 비계인 나루, 잡초나 육개오는 잔바람 세모예요.
책임진 것 전부 다 유람의 삶이고요. 이 시는 그 앞에는 또 정착의 삶, 그다음에 정착의 삶과 방랑의 삶 사이에서의 갈등이 반복되는 노래예요. 여기는 지금 유람의 삶에 대한 내용만 나왔네요. 1인칭 독백으로 노래하고 있다. 혹시 대화체라는 말 쓰셨어요? 학교에서? 가시할 때? 이걸 대화체로 보통 하진 않는데 돌아오십시오 그랬으니까 사실 청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말을 건넨 형식을 볼 수도 있기는 하겠어요. 근데 가시를 말을 건넨 형식으로 나는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갑자기 독백체 나온 거 보니까 혹시나 언급했을까 싶어서 그래요. 일단 독백체는 알아둡시다. 청자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정착의 삶을 살까 아니면 계속 떠돌이 삶을 살까 고민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축이 중요하긴 한데 됐어요. 자, 일단 여기는 내용 끝내고요. 3층국으로 갈 거예요. 1, 2분만 잠깐 쉬는데 많이는 못 쉬어요. 많이는 못 쉬니까 여러분 일단 숙제를 여기 지금 다 교사형하고 국어해석 학원에서 직접 만들어 넣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양이 적진 않다. 숙제가 어디? 숙제는 미리 내가 진도 못 나가도 여러분 해오셔야 돼요. 오늘 3중국까지 할 거거든요. 50, 얘도 중간에 잘랐냐. 울타리박까지 진도 학교에서는 나갔죠? 네? 울타리박 아직 안 나갔나요? 울타리박은 안 하고 뛰어. 네. 아, 뛰어넘었어요? 그러면 울타리박은 빼고 해당되는 걸로 해가지고 88까지. 근데 공부는 복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학습활동 점검, 내용 해석 복습 이게 중요하고 문제는 그걸 제대로 정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문제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답지 줬잖아요? 채점까지 오시는 게 숙제예요. 채점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채점을 하면서 가면 속도는 좀 느려요. 끝까지 풀지 마시고요. 한 세트를 풀었으면 채점에서 맞은 거 틀린 거 확인하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 상태에서 풀고 채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게 공부예요. 조금 이따 250 할 테니까 한 2, 3분만 잠깐 쉽시다.